우리가 피프티 사건을 통수돌이다 그런 명칭까지 붙여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소송을 했어요. 뉴진스는 안타깝게도 그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배반 행위의 정도가 더 크다.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 어린 사람들도요 어린 사람으로서의 다움이 있어요. 근데 뉴진스의 행보는요 그 다움이 없어요. 김수현 씨가 계속해서 스타 김수현과 인간 김수현을 나눕니다. 인간 김수현으로서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지키면 되는 것이지,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스타 김수현을 망친 것은 인간 김수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로앤모 대표 변호사 이지훈입니다. 저는 유튜브 아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진스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뉴진스 사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고 많은 이제 법조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뉴진스와 어도어죠.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정하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확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거는 법리를 들고 올 필요도 없고 어떤 계약을 해석하기도 전에 누구라도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법이라는 건요, 법은 최소한이에요.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법대로 살면 안 돼요. 당연히 법대로 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이상으로 살아야죠.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뭐 상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합리적인 사고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법을 들고 오는 순간 이미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양쪽 누구라도. 그래서 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 건데, 합리적인 사고를 했을 때 계약이라는 건 결국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어린 아이들끼리 한 약속도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배워서 아는 거죠. 내가 사람이면 쟤도 사람이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쟤도 기분 나쁘겠지. 우리가 둘이 한 약속이면 쟤도 지킬 거고 나도 지킬 거고, 그런 기대를 하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매우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을 한다면 이 뉴진스 사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진스와 과거 피프티를 비교하곤 합니다. 두 사건을 비슷한 사건으로 보시나요? 구조는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소속사는 전속계약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아티스트들은 그 전속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구조는 같아요. 근데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완전히 달랐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피프티 사건을 그 사람들 우리가 뭐 지금은 뭐 산푸티다, 뭐 통수돌이다 그런 명칭까지 붙여서 그 사람들 행동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피프티들은요, 소송을 했어요. 전속 계약이란 약속이죠. 이 약속의 효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소송을 선택했죠. 이게 효력 정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을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은 다음에 활동을 하겠다. 독자적인 그런 구조로 간 거였는데, 뉴진스는 안타깝게도 그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뉴진스는 전속 계약이라는 효력이 있어요. 아직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그런 이유들로 신뢰가 파괴됐고 그래서 효력이 없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갈 필요도 없다 라고 해버린 건데, 사실 법원에 갔으면 이거는 지금 결과 났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뉴진스는 소송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고,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통수돌이라고 비판하는 피프티도 했던 소송조차 뉴진스는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 배반 행위의 정도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티스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계약을 체결한 건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것도 대비해서 손해배상 조항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거 계약서를 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이로 인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소속사의 지위가 있다, 지위가 인정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뉴진스한테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마라,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체결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지금까지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소속사가 받은 손해는 뉴진스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어도어 측에서, 소속사 측에서 받지 않겠다, 앞으로 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은 소속사의 처분에 달려있다. 뉴진스의 선택이 아니라 소속사의 선택에 따라서 거대한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법원이 뉴진스 측 활동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는 건 임시 처분이에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죠. 근데 본안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통 뭐 1 년, 2 년, 뭐 3 년씩 걸리기도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임시적으로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정을 따라야 되겠죠. 뉴진스가 최소한 그동안은 가압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물론 소송도 안 했지만 어두워 간 거죠.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선언하고 자기들 맘대로 이름도 막 바꾸고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하고 그런 행동들을 했잖아요. 근데 어도에서 이번에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소속사 지위가 인정이 됐죠. 그럼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라도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뉴진스는 이젠 아예 안 해버리겠다 활동을.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전속 계약의 효력을 태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방해를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분명히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소속사의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법원에서 이 소속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요. 하나죠. 이 계약이 해지될 만큼의 그런 위반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한이가 기분 나빴다. 모욕을 당했다라는 주관적인 평가죠. 그런 것들은 증빙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법원에서. 그다음에 대표를 누구로 앉힐 것이냐. 이거는 아티스트가 결정한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영역인데 이것을 이유로 들고 왔으니 법원에서 당연히 사유가 안 된다. 이 전속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도어가 여전히 소속사로서 지위가 있다. 그리고 뉴진스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마라.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하지 마라. 그런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앞으로 뉴진스에게 남은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뉴진스가 지금까지는 잘못했다 쳐요. 근데 이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뉴진스가 지금까지 사실상 자기 멋대로 한 거잖아요. 계약의 효력을 벗어나서. 그래서 소속사로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도어에서는 원만하게 계속 지원하겠다. 활동을 지원하겠다. 아무튼 표면상으로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내면이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니진이 뉴진스의 엄마가 아니라 어도어가 엄마다. 이 정도면 어도어 엄마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던데 지금까지 효력을 부인하면서 일방적인 파기를 선언하고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동을 했어. 근데 이제 가처분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겉으로라도 속은 싫겠지만 겉으로라도 어도어와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뉴진스는 안타깝게도 아예 활동을 안 하겠다라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다. 누가 조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 뉴진스는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도어한테 압박을 계속 하는 나는 일 안 할 거니까 계약을 합의 해지 시키든가 그래라 라는 식의 압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이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고 오히려 계약을 이 상황에서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요. 합의 해지가 되겠죠. 근데 그랬을 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해요. 그 손해배상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된 거죠. 이번 사건이 K-팝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우선 협회에서도 그러니까 뉴진스에게 이 계약을 준수하라는 식의 성명을 발표했었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문제예요. 앞으로 이게 만약에 뉴진스가 이기는 방향으로 간다면요. 앞으로 케이팝 산업은 이제 사양화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구조가 아무튼 케이팝의 구조는요. 거대 자본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발굴 육성하는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뉴진스의 사례가 있으면 투자를 했어. 거액을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들이 계약 해지 선언을 하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산업 자체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뉴진스가 굉장히 큰 일조를 하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에서 케이팝 산업의 문을 닫는 그런 마지막 주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변호사님이라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뉴진스를 옹호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논거를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리지 않냐.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어린 사람들도요. 어린 사람으로서의 다움이 있어요.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돼요. 청소년은 청소년다워야 되고. 근데 뉴진스의 행보는요. 그 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싫을 수 있죠. 신뢰관계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계약 해지 선언을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그동안에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무효다. 이거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익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이거는 나이가 어린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법으로 어떤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법을 위반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모습 자체가 이미 뭐뭐답지 않은 모습,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비난을 더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람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이 어리석잖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아는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어리석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대체로 공손해요. 왜냐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요. 그래서 어린 사람들하고도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뉴진스의 경우는 어리석은데 삼가고 조심하는 면도 없어. 그러면 공자는요, 이런 사람들을 놓고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등급이 낮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회는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의 다움이 있어야 돼요. 다움이. 뭐뭐 다움? 그것이 이제 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모습을 지금이라도 갖춰 나가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하는 아류 논어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수현 씨의 기자회견이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기자회견. 회견이라는 거는 회는 모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모여서 어떤 걸 설명하고 해명하고 그런 자리예요. 근데 설명과 해명에는 당연히 질의응답, 질문을 하고 다시 설명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한 것에서부터 이제 대중들은 김수현 씨의 진정성에 대해서 아니면은 김수현 씨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일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방적인 것은 항상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느낀 건요. 김수현 씨가 계속해서 스타 김수현과 인간 김수현을 나눕니다. 그래서 마치 인격이 분리된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스타 김수현으로서 마치 공인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논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이 별개의 인격이 아니라 그냥 하나죠. 두 사람은 하나고 스타 김수현이 지켜야 될 사람이 많겠죠. 당연히. 그리고 책임감도 있고. 근데 그걸 지키고 싶으면 인간 김수현으로서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지키면 되는 것이지 거짓말로 지켜야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김수현 씨의 생각에서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 김수현이 곧 스타 김수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김수현의 행동이 스타 김수현의 행동에 방해가 돼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타 김수현을 망친 것은 인간 김수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생각이 바르지 않았던 인간 김수현의 생각이 바르지 않았던 점에서 결국 이런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나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누구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큰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극복해내느냐. 거짓말로 막 숨기는 게 아니라 이 실패를 어떻게 나의 성장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거기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수현 씨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면 과거의 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과 앞으로의 삶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대중들도 그 진정성을 보여주면 이 난국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타 김수현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김수현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수현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수현 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지금 계속 이제 소송전을 불사했는데 그거는 스타잖아요. 인간 김수현이라면은 그렇게 막 법적 다툼하고 그런데 시간 낭비해도 되죠. 그럴 수 있지만 스타라는 거는 대중에 보여지는 이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스타가 되는 거죠. 그것에 좀 더 치중을 한다면 그러니까 대중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나의 무죄를 밝히겠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것과 별개로 스타로서 김수현 씨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대중한테 보여지는 김수현의 모습, 그러니까 정말 스타로서 김수현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지금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